목사님, 오늘은 7번째 유튜브 강의인데요.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JF 프레임, 지저스 프레임은 팔방미인이다. 왜 그러냐면 요술방망이처럼 매주 설교 때마다 복음을 설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설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설교 프레임은 메인 프레임이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프레임, 왜 있냐면은 오디언스, 청중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A 프레임 속에는 설교의 구성 요소 10가지 중에 청중 이해, 그 다음에 본문, 전달 능력, 연관성, 적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프레임인데요. B 프레임은 왜 B냐면은 바이블, 성경 프레임, 주로 여기서는 이제 성경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해석은 어떤 관점으로 하게 되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영어로는 God's eye view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학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연관성과 적용이 B프레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프레임인데요. 왜 C냐면은 컨버트, 변환, 전환 그런 말인데요. B프레임의 성경 해석을 청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변화와 전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훈과 연관성과 전달 능력과 청중 변화 능력과 적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D프레임인데요. D는 determination, 결단이죠. 그래서 적용과 결단과 축복,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임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 지저스 프레임 1단계는 A의 서브 프레임이 2개가 있습니다. 2개. 자, 그 다음에 B 프레임에는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 다음에 C와 D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1개의 프레임. 그래서 총 7개의 서브 프레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설교에서 프레임은 무엇인가? 앞에서도 한 번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설교의 내용과 방법과 기술이 총체적으로 일정한 구조를 갖는 것을 설교 프레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에는 프레임이 5개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5개의 프레임. 5개의 프레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포핸드 프레임, 두 번째는 백핸드 프레임, 세 번째는 이제 발리 프레임, 네 번째는 스매싱 프레임, 그리고 5번째는 서브 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의 테니스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많은 스포츠보다도 월등하게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설교의 프레임 역시 다양한 본문과 해석과 연관성과 적용과 수많은 설교적 요소들을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메인 프레임과 나머지 7개의 서브 프레임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설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프레임을 정복하면 반드시 설교의 고수가 될 수 있다. 테니스의 5개 프레임을 사용할수록 실력이 계속해서 향상이 되듯이, 그리고 즐거움이 있듯이 이 지저스 프레임을 계속해서 연마하는 만큼 여러분의 설교 실력이 수직으로 계속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여 년 동안 프레임 설교 경험에서 나오는 진솔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프레임의 신비로움은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관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갖게 되면 자연히 프레임이 설교의 내용을 만들고 동시에 전달 전략까지 제공한다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제 이야기를 귀로만 들어서는 아직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지저스 프레임 아카데미에 오셔서 계속 들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한 말이 실감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에는 반드시 프레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승전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정반합 이런 프레임입니다. 이외에도 기도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글이라든지 논리라든지 대화라든지 언어에도 전부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의 프레임이 다르고 한국말의 프레임이 다르고 영어의 프레임이 다릅니다. 발전된 현대 설교학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설교의 구성을 통해서 구설교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중을 사로잡는 탁월한 설교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프레임이 없는 설교의 어려움,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제 5년 10년 이상은 다 설교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특히 프레임이 없으면 설교가 정말 어려운데요. 첫째, 설교 준비 시간이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설교 프레임은 마치 음식 레시피가 같다고 했습니다. 주부가 음식을 만드는데 레시피가 있으면 레시피가 요구하는 재료를 구입하고 레시피의 순서에 따라서 음식을 조리합니다.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쉽고 재미있고 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레시피가 없으면 도대체 재료는 어떤 재료를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재료 손질을 하고 또 어떤 순서로 조리하는지 몰라서 하루 온종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설교가 그렇습니다. 프레임이 없으면 이 본문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구성하는데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두 번째로 프레임이 없으면 설교의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레시피가 없이 음식을 만든 초보 주부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설교 프레임이 없으면 청중이 즐겁게 듣지 못하고 졸거나 화를 냅니다. 밥을 가지고 결국 죽을 쑤는 경우가 허다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프레임이 없으면 논리의 설득력이 약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설득입니다. 그런데 프레임이 없으면 성경의 좋은 내용을 가지고도 청중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아주 난감합니다. 네 번째, 프레임이 없으면 설교의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청중이 즐겁게 듣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보이지 않으니 설교자와 청중이 똑같이 같이 힘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프레임이 없으면 많은 시간 노력을 해도 효과가 현저하게 약화됩니다. 설교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한 종합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프레임이 없으면 그 많은 설교의 요소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열할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시간의 효율성이 너무 약화됩니다. 여섯 번째로 프레임이 없으면 설교의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설교는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프레임이 없으면 설교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합니다. 논리도 약하고 이해 에너지, 설득 에너지도 약하기 때문에 설교의 발전을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프레임이 없으면 다양한 설교의 기술 적용이 어렵습니다. 설교에는 다양한 기술이 필수입니다. 성경 해석이라든지 호소력일지 감성 터치 같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프레임이 있으면 프레임 자체가 이런 많은 기술들을 만들어내는데 프레임이 없으면 그런 다양한 설교의 기술 적용이 안 됩니다. 여덟 번째로 프레임이 없으면 설교의 오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교가 3000% 빠져도 모릅니다.
9번째, 프레임이 없으면 설교의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됩니다. 설교는 에너지가 나와야 좋은 설교입니다. 감성 에너지나 설득 에너지나 이해 에너지나 변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프레임이 없으면 이런 에너지를 만들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설교를 못 만들게 됩니다. 10번째로 프레임이 없으면 성도들의 설교 이해가 어렵고 조는 성로가 태반입니다. 청중이 설교를 듣는데 기승전결 프레임이 있으면 잘 듣게 됩니다. 그런 프레임이 없으면 밋밋한 설교를 하게 되고 결국 설교 시간이 조는 시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1번째, 프레임이 없으면 설교에 열매가 없습니다. 설교는 청중이 변화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프레임이 없으면 청중 변화되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12번째, 프레임이 없으면 설교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프로가 되지 못하고 항상 아마추어 수준, 10년, 20년이 돼도 여전히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설교에서 프레임이 있으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프레임이 없는 경우의 문제점들을 쭉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프레임을 내가 갖고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설교의 기술 향상이 쉽고 빠릅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많은 기술적인 요소들을 각각의 프레임 속에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교의 규칙성 제공으로 인해서 강력한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의 프레임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레임의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설교가 강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의 기복이 아주 축소됩니다. 좋은 레시피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좋은 설교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항상 좋은 설교가, 맛깔스러운 설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프레임이 있으면 설교 준비 시간이 현저하게 단축이 됩니다. 프레임이 있으니까 설교의 중요한 요소들을 제자리를 찾아서 마치 틀 속에다가 집어넣듯이 집어넣기만 하면 설교가 완성이 됩니다. 당연히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설교 영역의 개척이 아주 쉽습니다. 설교의 성격이나 본문에 따라서 얼마든지 프레임을 신축성 있게 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프레임 설교의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새벽 설교, 저녁 설교, 신방 설교 같은 새로운 설교의 영역이 개척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청중의 감성과 이성 조절이 쉬워서 청중이 잘 듣게 됩니다. 프레임마다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서 이성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프레임이 있고 감성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의 특성만, 장점만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프레임이 있으면 청중의 반응과 결과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프레임마다 청중들의 반응을 그때그때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성경 해석과 말의 어눌함이 극복이 됩니다. 마치 좋은 레시피가 음식의 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프레임이 성경 해석을 만들고 논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로 설교의 연습이 아주 잘 됩니다. 프레임마다 나누어서 연습을 하니까 설교 연습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설교의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냅니다. 프레임의 특성상 본문에 따라서 각각 다른 프레임에서 강조점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정을 만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설교의 연관성과 적용과 결단이 쉽습니다. 프레임에 맞추기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12번째는 설교의 에너지가 아주 풍성합니다. 프레임이 필요한 에너지를 풍성하게 제공해 줍니다. 13번째, 설교와 목회의 접목이 아주 쉽습니다. 정해진 프레임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14번째,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지저스 프레임이
복음을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강의를 올리는 목적은 여러분이 지저스 프레임 설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강단에서 1년 365일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강료 역시 파격적으로 10분의 1만 받기로 했습니다. 거의 교재비 수준입니다. 주변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